우리 생태계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온 각종 외래종. 얼마나 늘었는지 이젠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죠. 청정전북인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전북토기 사람 오늘은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나선 우리 지역 청년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만경강 안에 악성 외래종인 미국가재가 서식한다는 걸 제보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전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그리고 현재는 개인 방송을 통해 이 외래종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성훈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경강을 사랑하는 남자, 크리에이터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은 이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이 개인적으로 직접 취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단체에서는 나가게 되었고요. 지금은 자연 현장에서 나가서 이제 뭐 촬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현장에 가고 또 취재를 하고 영상을 편집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하시는 거겠어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자연을 담는 것이 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주로 어디를 가시나요? 예, 만경강입니다. 아, 그러면 만경강을 자주 찾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가까워서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놀며 자란 곳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주 오가다 보니까 이 강이 흘러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리고 이 강에 어떤 동물들이 살아갈까? 항상 그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이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가까운 그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영상을 봤는데 특히 주목되는 게 앞에서도 말한 이 유해 외래종 퇴치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만경강에 미국 가재가 산다는 거를 제보한 게 대표님이시라고요? 아, 네, 부끄럽습니다, 되게. 제보는 제가 했지만 그 환경연합 이정현 처장님과 그리고 김재병 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미국 가재가 유해 외래종인지는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미국 가재 위해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당시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서 미국 가재 서식이 보도되면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보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전남권이 아닌 그리고 우리 전북권 수계에서도 미국 가재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이 미국 가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 전에는 이제 위험성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최근 환경부에서 그 미국 가재를 위해성 1급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가재가 이제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 미국 가재가 퍼지게 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그만큼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아카노미세스 아스타키라고 하는 그 물곰팡이, 그러니까 가재 패스트균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제 그걸 시그널 가재와 함께 미국 가재가 복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갑각류들은 이것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가재 패스트균을 복균한 미국 가재가 우리나라 하천이나 저수지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토종 갑각류들이 거의 절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죽게 되는 그런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가재는 그 굴착 행동이라고 하죠. 그 저수지에 이제 구멍을 내거나 논에 구멍을 뚫는 그 파고드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굴착 행동이 이제 많은 미국 가재가 굴을 뚫어서 이제 뚝을 허무는 그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 미국 가재 그 굴착 행동이 그 포르투갈 그 바이슈 몬데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쌀 생산량을 줄어들게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이 없는 육상으로도 이제 기어 나와서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마리당 최소 200개에서 300개 알을 낳거든요. 그리고 네. 그 알이 이제 새끼로 이제 부화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을 또 이제 어미가 새끼를 또 기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우리 지역 하천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경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천에도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익히 알려져 있는 그 저수지 말고도 다른 저수지에도 지금 미국 가재가 발견되고 있고요. 수면에서 이제 육지로 나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최근에는 이제 만경강 그 지방 하천이자 이제 대관선수로라고도 불리는 그 우산천에서도 그 모습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경강 본류권에서도 서식할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하천을 망가뜨리고 있는 미국 가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하천으로 유입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관상용으로 이제 수입되어 길러졌거든요. 또 다른 여타 생물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 기를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거나 이제 흥미가 떨어져서 이제 인접해 있는 하천에 이제 방류를 한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교 앞 문구점, 뭐 슈퍼에서 그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대량 그 구매를 했는데 매출 실적이 적어서 어디 처분할 곳도 이제 없고 하니까 그 가까운 그 비슷한 식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방류하는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미국 가재가 들어오게 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벌어진 일 같은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그동안 대표님은 이걸 계속해서 퇴치 작업을 해온 건가요? 근데 원래 외래종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 토종 생태에 관심을 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지켜보면은 지켜볼수록 그 외래종으로 인한 그 포화 문제가 심각해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블루길 베스는 이미 뭐 하천부터 시작해서 뭐 저수지 지금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의 그 수준이라 감당하기가 되게 버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무튼 뭐 줄이기 위해서 퇴치를 신경 쓰고 있지만 그래도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원래는 이런 저수지나 호수에 어떤 물고기들이 살아야 하는 건가요? 흔히 이제 뭐 납자루라고 그러니까 납자루과 물고기들이라고 하는데 뭐 각시붕어도 있고 납치리도 있고 네. 뭐 다양한 납자루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살아야 정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뭐 새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줄새우, 뭐 생이새우, 진거미새우 같은 다양한 토종 새우들이 원래 그곳에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베스 블루길들의 먹성 그리고 포화로 인해서 그런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베스나 블루길은 환경부에서도 수매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 만큼 많이 번식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제 한번 유입된 이후에 번식을 하게 되면 그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직접 잡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매 사업으로 퇴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외래어종은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그 퇴치하는 방법은 저수지에 물을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수지 수문이 터지면서 실제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저수지의 물이 완전히 이제 빠지게 되면서 블루길이 퇴치된 사례가 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봤고 토종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뺀다고 해도 그 뻘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마 네.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블루길과 베스는 그러지 못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수지에 물이 빠지고 나서 한 3, 4년 뒤에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던 블루길들이 한 마리도 지금 안 보여요. 오히려 네.
보기 힘들었던 뭐 진검이새우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우리 토종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물론 많은 반발이 따르겠지만 예 뭐 다양한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이제 설득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외에도 미처 외래종인지 모르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예. 뭐 붉은 기거북이나 뭐 미국 가재, 그 황소개구리 같이 좀 잘 알려진 외래종 말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외래종들도 아주 많은데요. 떡붕어라고 불리는 그 붕어도 이제 일본에서 들여온 외래종이고요. 이 외에도 뭐 초어, 뭐 백년어라든지 뭐 브라운 숭어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외래종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해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어와서 아예 토착화되는 것도 또 큰 문제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 토착화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 그 토착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정도로 지금 개체가 많아지고 그리고 한국의 생태 환경에 그 이제 적응해가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서 말한 뭐 베스와 블루기를 비롯해서 뭐 떡붕어라든지 향어, 황소개구리 그리고 또 낙동강 수계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뭐 뉴트리아 같은 뭐 이미 많은 외래종들이 지금 토착화된 외래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어떤 기후가 맞지 않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아, 네, 맞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 뉴트리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뉴트리아가 그 남미권 그 더운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한국에는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은 춥다 보니 자연에서 그 살아가기에 부적합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상 이제 뉴트리아가 이제 우리나라 겨울에 그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달랐죠, 실상은. 근데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좀 기후가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그런 외래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외래종 퇴치 또 하천 보호가 어떤 한 개인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행정이나 관계기관에서 함께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외래종 퇴치 문제는 이제 뭐 환경부나 지자체의 소관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주민분들 위주로 해서 그 구성된 그 감시단을 운영을 한 뒤에 그 구간마다 좀 이제 감시해 나가며 퇴치해 나간다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천 보호 문제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정확한 환경 영향 평가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하천 부지의 공사 계획이 잡히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가서 어떤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분석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리부엉이를 비롯해서 다른 뭐 멸종위기 동물들이 번식하고 또 서식하고 있는 곳인데도 환경 평가가 누락되어서 이제 공사가 강행되어서 그 서식지가 초토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제 또 뭐 다목장어 같은 그런 멸종위기 물고기들이 뭐 하천 보수공사 등을 이유로 물을 빼는 과정에서 서식처 한 구간이 점멸하게 될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뭐 그런 환경 영향 평가가 잘 이행되었는지 그 조사업체에서 실시한 환경 영향 평가의 내역을 감수해서 지역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들에게 그 알리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토종 생물들에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다 보니까 각종 환경 문제와 그리고 외래종으로 인한 그 생태 교란 문제도 인지하게 되었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매체를 통해 소개하면서 앞장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좀 보니까 직접 우리나라 하천을 촬영할 때 어떤 중년의 남성이 또 등장을 하던데 혹시 네네. 아버지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네.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이 아들의 활동을 또 지지하거나 또 응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뭐 하천변에 나가서 제가 뭐 어떤 뭐 새를 찍든 동물을 찍든 별로 크게 관심을 안 주셨어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좀 이곳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뭐 동물들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담아서 좋은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하천변에 가서 이제 뭐 동물들을 또 찍고 새도 찍고 있는데 참 우연하게 그 사기 바로 옆에 그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사진으로 담아볼까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찍어볼까. 근데 아무래도 동영상이 좀 더 실감이 있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고 그 동영상을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네. 별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더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뿌듯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강뿐만 아니라 또 산에 가서도 야생동물 촬영도 또 따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동물들 자체를 좋아해서 뭐 물고기도 촬영하고 그리고 탐조도 하고 그리고 야생동물도 촬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처음 동물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제가 3살 때 집 처마에 그 후뜨티라고 하는 새가 새끼를 이제 육주하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제 뭐 아버지 덕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동물들 중에서는 뭐 새가 좀 더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새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혹시 어떤 위험한 순간이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쯤은 좀 그런 그 위험한 순간들도 또 있을 법한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아직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멧돼지하고 직접 한 2번 정도 마주친 적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멧돼지 하면 그게 난폭해 보이고 또 상당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 우리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동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멧돼지는 덩치가 큰 만큼 겁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멧돼지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알게 되면 그런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보통 멧돼지가 사람을 먼저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바로 앞에서 조우하게 되더라도 놀라서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는다면 바로 피합니다. 멧돼지는. 네, 새로 네. 안 사실인데요. 그런데 만경강에 또 자주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 네네. 만경강 하면은 익산, 김제, 완주를 아우라는 강이잖아요. 이렇게 대표님이 생각하는 만경강은 또 어떤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만경강은 생명들을 품어주는 좀 어머니와 같은 강인 것 같아요. 그 많은 동물들의 그 번식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금자리인 집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철새들이 쉬어가는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천공사로 예전과 달리 좀 초췌해져서 이제 그것들을 품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생명들을 이제 품으며 이제 잉태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라는 이름이 딱 걸맞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같은 그 만경강에 살기 위해선 색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색강이 살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그 강으로
뻗어나가는 색강들을 보면 그 오염도가 심각하고 그리고 생태 다양성이 떨어지는데요. 심한 곳은 그 색강을 콘크리트로 덮어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 이제 하수를 그쪽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색강이 살아야 이제 강이 살기 때문에 좀 하천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 주변 농수로와 같은 뭐 다양한 물줄기들도 생각하면서 만경강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강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좀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만경강에서 황새 같은 이 멸종 위기종이 찾는 곳이 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그럼 누구보다 더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만경강 황새 71마리가 찾아왔다는 소식은 정말 아주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부터 황새는 상류권에서부터 하류권까지 뭐 해마다 열여 마리 정도 되는 황새들이 늘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71마리 황새는 정말 아주 역대급의 수준이라서 더 놀랐던 것 같고, 이제 그만큼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러시아, 뭐 일본, 뭐 중국 등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충남 예산에서 그 방사한 그 우리 황새가 그 2마리가 있거든요. 아니죠. 더 많은 개체들이 있지만 우리 그 만경강 하류 쪽 새만금에 정착해 있는 그 개체가 2마리가 있어요. 네. 인증표에 보면은 이제 A09, B19라고 써 있거든요. 그 2마리가 이제 뭐 겨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봄, 여름, 뭐 가을에도 계속 만경강을 거니며 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황새들이 이제 뭐 겨울철 황새뿐만 아니고 그 황새들이 이제 번식을 해서 만경강에도 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봤던 중에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네. 그런데 또 여기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또 장마철에 흘러들어왔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또 플라스틱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 늘 또 가시니까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어요? 쓰레기 문제는 뭐 비단 이곳만이 아닌 뭐 다른 하천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로서도 참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노는 동물들이 많거든요. 뭐 수달도 그것을 장난감으로 삼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쓰레기를 먹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배설물로 이제 배출해내는 그런 흔적들도 네. 많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근본적인 방책이 적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 어디를 가나 우리 하천이 굉장히 깨끗했다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은 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하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무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때로는 꿈꿔보기도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하천의 모습이라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지켜보자입니다. 이제 100년 동안 이제 하천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진 만큼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하천은 이제 훨씬 그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 앞으로의 하천만이라도 지켜서 우리 후대에게 자선으로 물려준다면 참 그것 이상으로 더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해 외래종들이 점령한 우리 생태계, 더 늦기 전에 이 외래종 퇴치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전북토 기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